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최근 계속해서 맑고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일교차 큰 가운데 낮에는 초여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입니다. 계절이 확실히 여름으로 기울었습니다. 이제는 낮에 봄 기온을 넘어 초여름 날씨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침에는 평년 기온 보이며 15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고요.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5도 내외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도 봄볕의 낮 기온은 쭉 올라갑니다. 낮이 되면 긴 소매가 조금은 덥게 느껴지는데요. 모레까지는 계속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고요. 큰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고요. 하늘도 맑고 쾌청한 가운데 바람도 부드럽겠습니다.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13도, 안동 10도, 김천은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11도에서 1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의 기온은 25도, 안동 24도, 김천 26도, 포항은 20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참 변덕이 심하겠습니다. 주말까지 낮에는 계속해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더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올봄 전국적으로 이상 기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포항의 대표적인 과수재배 단지인 죽장 지역도 냉해 피해가 심각합니다. 수확량을 기준으로 사과는 50% 이상, 자두와 복숭아는 80%에서 90%까지 피해를 봤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지대가 높아서 하늘 아래 첫 동네로 불리는 포항시 죽장면 2마리 사과밭입니다. 이맘때면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솎아내는 작업을 해야 하지만 올해는 꽃이 대부분 말라버려 열매를 구경하기조차 힘듭니다. 지난달 사과꽃이 피는 시기에 맞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서리가 내리는 등 이상 저온이 지속되면서 과일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결실 불량이 대거 발생한 겁니다. 하나도 쓸 게 없어요. 지금 꽃망울이 요런 식으로 약간 맺어야 되잖아요. 한 개도 맺은 게 없잖아요. 다 맞은 거예요.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해 일부 보상을 받는다고는 하지만 올해 농사 수입은 평년의 3분의 1 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판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8, 90%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밭으로 따지면. 이걸 처음 겪었어요. 한 25년 농사를 짓는데. 저도 뭐 방법을 모르겠어요. 인근 자두밭은 더 심각합니다. 열매가 거의 달리지 않아 수확을 아예 포기해야 할 정도입니다. 이거 100% 진짜 100% 맞습니다. 올해 수확할 게 없어요. 냉해를 입은 과수는 올해 수확 감소는 물론이고 나무가 웃자라는 등의 부작용까지 더해져 내년 농사도 걱정입니다. 이게 수영 유지가 안 되고 그냥 생식 생장만 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나무가 웃자라는 거죠. 웃자라는 거를 방지해야 되면 가지를 늘어뜨려서 눕혀야 되고 유인 작업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인건비는 더 들고 방제약도 더 들어가고. 포항시가 집계한 죽장면의 과수냉해 피해 신고 면적은 지금까지 사과를 중심으로 383헥타르, 전체 과수 재배 면적의 76%에 이릅니다. 한편 경북 대부분 지역에서도 농작물 냉해 피해가 심각해 피해 면적이 3,522헥타르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농업인의 의도와 무관하게 농약이 친환경 농지로 유입된 경우 농약 오염에 대해 재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마련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드론 방제가 늘면서 일반 농지에 살포한 농약이 바람을 타고 친환경 농지로 유입돼 친환경 인증이 취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구제 기회를 넓히도록 하는 시행 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유통 판매자나 업체 등이 고의나 과실로 이런 기준을 어길 경우 종전대로 친환경 인증이 취소됩니다. 한일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을 파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일본 측이 한국 시찰단이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을 평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찰단의 성격과 한계를 명백히 규정했습니다. 현장만 둘러보는 시찰로 엄격한 과학적 검증이 가능할지 의문인데요. 일본에 도리어 면죄부만 주게 되는 건 아닌지 국민들의 걱정이 큽니다. 김영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일 정부 합의로 이루어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과 관련해 일본 측이 최근 한국 시찰단의 성격과 한계를 명백히 밝혔습니다. あくまで韓国側の理解を深めてもらうための対応ということでありまして、IAEA のレビューのように何かＡLＰＳ処理水の安全性について評価や確認を行うものではないと。 이 때문에 한국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을 방문하더라도 일방적 설명을 듣거나 현장을 둘러보는 수준의 단순 시찰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찰은 말 그대로 그냥 둘러보는 행위에 불과합니다. 오염수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 위험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 전혀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요식 행위에 불과하고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도 짧은 시찰 일정과 일본 측의 통제 아래 엄격한 과학적 검증은 기대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찰단이 과연 그 짧은 기간 동안 처리 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것에 대한 데이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고요. 지속적으로 방사성 물질에 피폭될 해양 생태계에 미칠 영향까지 이 시찰단이 과연 검증할 수 있는가. 또 한국 시찰단의 방문 자체가 국제사회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일본의 짜여진 프로그램을 관광하러 가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니냐. 이번 시찰단을 마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면죄부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인접해 방사능 오염수로 인한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될 동해안 주민들의 불안감과 반대 목소리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울진군 의회도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고 일본 정부의 해양 방류 계획 철회와 함께 정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고 수산업 피해 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의 사태를 보면 정말 엄청난 재앙이 따르는데 원자력을 먼저 갖고 있었던 그런 국가에서 이런 무책임하게 원전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정부가 이제는 실질적인 대책과 해법을 제시하길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대구 경북의 생산과 소비, 수출이 동반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가 발표한 대구 경북 지역 실물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대구 경북의 제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감소했습니다. 제조업 출하는 1.7% 줄고 재고는 3.8% 늘었습니다. 수출은 12% 감소했고 수입은 21.4% 늘었는데 설비 투자 지표인 기계류 수입이 줄었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완화되면서 지난해부터 살아나던 대형 소매점 판매도 1.7% 감소하는 등 소비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률은 61.6%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9%포인트 올랐지만 나머지 지표들은 감소세를 나타냈습니다. 경상북도가 안동과 울진, 경주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정부가 제시한 계획보다 1년 정도 앞당겨 2025년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안동은 정부의 기회발전특구, 글로벌 혁신특구를 추가로 유치해서 햄프 백신 거점 도시로 시너지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북의 신규 국가산업단지 안동과 울진은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경북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안동과 울진은 일단 LH가 60%, 경북개발공사가 40%를 분담하는 선에서 협의를 진행 중입니다. 협의가 끝나고 이달 안에는 지자체와 사업 시행자가 협약을 체결하고 9월에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정부는 신규 국가산단 착공을 2026년 말로 잡고 있지만 경상북도는 속도를 더 내서 이보다 1년 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9월 달에 신청하면 오번 연말에 예타나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을 정식적으로 지정받으면 바로 착공이 2025년 한 8월에서 9월경이 가능할 거로 예상됩니다. 미분양 대책도 마련합니다. 현재 국가산업단지 조성 원가는 3.3제곱미터, 평당 110만 원 정도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세 곳 모두 분양가는
170만 원 이하로 공급하겠다는 보관입니다. 시행자가 조성한 원가와 분양가의 차액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미분양 물량도 지자체가 매입하겠다는 게 기본 방침입니다. 국가산단 조성과 함께 특히 안동시는 정부의 기회발전 특구, 글로벌 혁신 특구도 유치해서 시너지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기회발전 특구는 수도권 대기업의 지방 이전을, 글로벌 혁신 특구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의 각종 산업화 규제가 풀어집니다. 캠프 산업은 지금 현재 이제 의약품 위주로 가고 있으니까 다른 용도로 지금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진행되면 저희들이 신청하고자 하는 것은 의약품은 물론이고 식품, 화장품 용도로. 하지만 최근 안동 국가산단 부지에 땅 투기 논란이 불거져 사업에 차질을 빚지는 않을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지역 선출직 측근들이 국가산단 지정 직전 산단 부지 수만 평을 직간접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사전에 정보를 알고 투기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정희입니다. 포항시는 올 하반기 주요 버스 정류장 80곳에 대기 측정 센서를 설치하고 빅데이터 기반 대기 환경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입니다. 센서를 통해 수집한 미세먼지 데이터와 버스 이용객 데이터 정보를 융합해서 청소 차량의 최적 경로를 도출하는 데 활용하게 됩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첨단 정보기술 활용 공공서비스 촉진 공모 사업을 통해 포항시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인구 절벽 상황이 심각해지면서 외국인들의 국내 유입책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그 대상으로 최대 무역 흑자국이자 젊은 국가인 베트남을 주목하는 전문가들이 많은데요. 800년 전 베트남 왕족이 정착한 역사가 있는 봉화군이 베트남 마을 조성 등 베트남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도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베트남 수도 하노이 인근의 뜨선이란 이름의 도시입니다.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에서도 좁은 골목이 인파로 가득 찼습니다. 11세기 베트남을 중국으로부터 독립시킨 리왕조를 기리는 축제가 한창입니다. 화려한 금장 장식의 붉은 가마에는 바로 리왕조의 역사를 연 태조, 이 공원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길이 600m에 이르는 행렬이 역대 리왕조 8명의 왕을 모신 덴도 사원에 이르자 천도 선포제가 거행됩니다. 베트남 역사에서 보기 드문 장기 왕조인데다 중국의 지배를 벗어나게 한 상징성 때문에 리왕조에 대한 기념식은 베트남의 프랑스 식민지 시기에도 빠짐없이 열렸습니다. Giặc Pháp á, bắn phá cho nên là đền đô không còn, chỉ còn một tấm bia cổ thôi. Thế đến năm 1989 thì đền đô mới được xây dựng lại. Thì từ đó đến nay là nhân dân Đình Bảng nhớ ơn công đức của các nước vua triều Lý, cho nên là vẫn tổ chức hàng năm. 이 리왕조 6번째 왕의 아들인 이용상이 1226년 반란에 피해 고려로 몸을 숨겼고 고려 왕실은 이용상을 화산군으로 책봉했습니다. 이후 후손들이 봉화에 정착했는데 현재 화산 이씨 가문의 시조인 셈입니다. 국내 화산 이씨 종친회는 수십 년째 베트남 덴도 축제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어져 온 게 종가가 저희거든요. 그래서 종가 입장으로서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베트남도 유교적인 것 때문에 그 선조를 모셔야 된다는 의미로 항상 이 행사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봉화군 수도 베트남 현지 축제에 참석했습니다. 이미 봉화군은 베트남 왕조와의 800년 인연을 매개로 베트남 끌어안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봉화의 베트남 마을을 조성해 두 나라의 시민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의 고급 인력들을 지역에 유치해 소멸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후손들이 많은 업적 또 남기고 또 시족 사회를 구성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유물 유적들을 성역화해서 리 왕조의 업적, 충과 효의 업적을 한번 기리는. 리왕조를 기리는 덴도 축제가 단순 연례 행사를 넘어 한국과 베트남 간의 우호 교류의 마중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베트남 마을 조성과 같은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도은입니다. 경주시는 오는 22일까지 온라인 경주몰에서 모든 품목을 20% 할인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품목은 이사금 쌀과 버섯, 미역, 된장 등 500여 개이며 하루 최대 할인폭은 5만 원입니다.
경주시는 신규 회원 가입과 우수 구매 후기 등에 참여할 경우 다양한 이벤트 행사도 갖습니다. 경상북도는 안정적인 외상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역 중소기업의 매출 채권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확대 지원합니다. 매출 채권 보험은 중소기업이 거래처에 납품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최대 80%의 손실금을 보상해주는 공적 보험 제도입니다. 경상북도는 지난 2020년부터 한 기업에 최대 300만 원까지 보험료의 50%를 지원했습니다. 경상북도 의회가 경북교육청에 올해 1차 추경 예산안 6조 1,594억 원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기정 예산보다 2,365억 원, 4% 증액된 금액입니다. 추경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은 급식소 환기 설비에 163억 원, 공공요금 인상분에 187억 원, 노후화 시설 개선 등 경북형 공간 만들기 54억 원, 행복교육 실천학급 운영비 29억 원 등입니다. 경주소방서가 외동읍 북토리를 화재 없는 안전마을로 지정했습니다. 화재 없는 안전마을은 소방장비 등이 신속하게 접근하기 어려운 농어촌과 도서 지역에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택용 소방시설을 보급해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또 보이는 소화기 함도 설치해서 마을 주민들이 쉽게 소화기를 찾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내 혁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돕고 있는 코리아 컨퍼런스 제니주 회장이 포항을 찾아 지역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제니주 회장은 포항시청과 스타트업 창업 거점인 체인지업 그라운드를 방문해서 원소프트다임, 마이다스 H&T 등 지역 혁신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코리아 컨퍼런스는 해외 대기업 및 벤처 캐피털의 적극적인 투자 유치를 이끌어내며 국내 혁신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이 확실히 여름으로 기울었습니다. 이제 낮에는 봄 기온을 넘어 초여름 날씨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침에는 평년 기온 보이며 15도 안팎의 기온이 이어집니다.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는 5도 내외 보이는 곳도 있습니다. 오늘도 봄볕의 낮 기온은 쭉 올라갑니다. 낮이 되면 긴 소매가 조금은 덥게 느껴지는데요. 모레까지는 계속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내외로 크겠고요. 큰 일교차만 주의하신다면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무난하겠고요. 하늘도 맑고 쾌청한 가운데 바람도 부드럽겠습니다.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 13도, 안동 10도, 김천은 6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경북 동해안 지역은 11도에서 15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에는 대구의 기온 25도, 안동 24도, 김천 26도, 포항은 20도 예상됩니다. 오늘도 기온이 오르락 내리락 참 변덕이 심하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전국적으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고요. 우리 지역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3도, 고령 8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5도, 고령 26도 보이겠습니다. 현재 구미의 아침 기온 10도, 김천 6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구미와 김천 모두 26도 예상됩니다. 이 시각 안동의 기온 10도, 청송 5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안동 24도, 청송 23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아침 기온 15도, 낮 기온 20도 전망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주말까지 낮에는 계속해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이 더 오를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